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은 135번째 시간입니다. 오행에 대한 설명, 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행에 대한 설명, 수에 대한 설명. 오늘은 수가 색깔로 보니까 검은색이다 보니까 배경을 이렇게 검은색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행에 대한 색깔들을 비슷하게 한번 엮어봤죠. 그래서 글씨는 흰색으로 했고요. 수는 검은색이다 보니 배경을 검게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수의 특성을 한번 보지요. 수는 물체 구성의 핵심입니다. 강수, 사해, 우수 이런 말이 있죠.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오행으로 바라볼 때는 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신체 70%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수분이 없으면은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기지요. 바짝 말라버리면은 사막처럼 되다 보니 생명이 성장하기 어렵고, 또 수는 겨울이고 차가운 기세다 보니 수가 너무 많아서 겨울이 차가워져 버리면은 북극과 남극처럼 어떤 생명이 자라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물체 구성 요소의 핵심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물론 역학에서 설명은 좀 다릅니다만은 과학에서 생명이 물에서 전부 나왔다 이런 말도 하긴 하지요.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모두 엉겨붙게 만들어주고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 요소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강수, 사해, 우수라고 하는 말은 이제 큰 강물이다라는 뜻이고요. 조그맣게 흘러가는 물도 있지만은 큰 강물도 되고, 바닷물과 같이 엄청나게 큰 물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덧붙이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 이런 것들도 이 수의 작용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은 겨울의 기상이며 기체, 액체, 고체, 얼어있는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봄은 목이고 화는 여름이고 금은 가을이며 수는 겨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멈춰 있고 성장이 하지 않으면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를 말을 하지요. 그래서 물은 겨울의 기상이고 얼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활동을 정지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성분이며 찬 기운입니다 이런 말. 이제 겨울이라고 하는 말은 나무도 물기를 뽑아 올려야 되는데 그래야 나무잎을 키우면서 빛을 받아서 나무가 성장해 올라가는데, 겨울엔 수분이 없을 뿐더러 그 수분을 뽑아 올리기에도 힘들지요. 추워서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봄이 올 때까지 땅속에서 은인자중하면서 다음을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을 준비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찬 기운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자연의 섭리에 따르자 보면은 겨울은 준비만 하고 현실적으로 뭘 하는 거는 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겨울은 땅속에서 씨앗이 싹 트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서 아직 땅 밖으로 나온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나 혼자만 준비하고 있으면서 다음에 봄이 되면은 스타트 딱 하면은 출발을 하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는 상태가 가장 어울리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겨울의 상징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은 스며들어 적시고 내려가는 대물림입니다. 교합이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우리 몸에서는 어디 하나 안 중요한 부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면으로 따지다가 보면은 머리가 이제 가장, 우리는 머리 위가 사람의 몸에서 가장 위에 있고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부위지요. 머릿속으로는 뇌 속으로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한 5가지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죠. 수분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니코틴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것도 머릿속으로 들어가긴 한다라고 하는데, 마약 성분들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머릿속으로 들어가겠지요. 근데 수분이라고 하는 것들도 머릿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스며들기도 하고 때로는 적시고 내리고 대물림입니다. 그 가운데 교합이라고 써 있습니다. 교합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서로 사귈 교자를 써서 합할 합자를 써서 사귀어 합한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대체로 음양화합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시어 내려간다 이런 말이 이제 남녀간의 어떤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지요. 그래서 수라고 하는 말은 어떤 교합이라고 하는 문제와 분명히 연관이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화에 대해서는 수가 좀 더 한 번 더 행동을 하는 것들도 있고요. 조금 더 사주를 볼 때마다 조금씩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은 북쪽이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잘 찾으셔야 되고요. 짜다. 맛은 짠맛이니까 금은 매운맛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북쪽으로는 짠맛. 그 다음에 검은 색깔은 검은색이다. 그 다음에 절기는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죠. 우리 몸으로 따지면은 신장, 방광이 이제 몸의 수분을 항상 머금고 있습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궁까지 포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수비학적으로 따지면은 1과 6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북쪽, 짠맛, 그 다음에 검은색, 겨울, 신장, 방광, 1과 6이라고 하는 숫자는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북쪽 방향이 좋을 것이고 짠맛이 좋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검은색을 입는 게 좋고 겨울이 좋고요. 숫자는 1과 6이 들어가는 숫자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체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동맥이다 라고 하는 말. 우리 몸의 혈액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수분의 의미를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잘 돌아야 우리 몸이 원활하게 되고요. 때로는 버거시병 같은 경우는 손가락, 발가락 끝에 피가 잘 안 돌게 되면은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손가락, 발가락 끝으로 피가 잘 안 돌게 되면 거기에 썩어서 잘라내는 경우들도 있죠. 그게 수가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수라고 하는 것은 그런 혈액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수가 많거나 적으면 신장에 이상이 생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전부 다 수분은 신장 방광 계열들인데 그래서 사주에 수기가 없는 사람들은 신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수가 있어야 운명이 고속도로와 같이 흐른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충돌하지 않고 삐걱거리지 않고 부드럽게 잘 흘러가고 어떤 물들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현실에 가장 잘 적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수가 뚜렷하게 있어야 어떤 오행끼리 결합도 시켜주기도 하면서 또 어떤 오행끼리 충돌할 때 거기에서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도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가 있어야 건강이라고 하는 측면에도 분명히 연관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두 개는 모든 것을 알맞게 변형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모든 오행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를 떠나서 사주에는 오행이 잘 골고루 중화롭게 조화롭게 이렇게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2개 정도 있으면 괜찮은데 3개 때로는 4개 때로는 국을 이룬다라든가 합국을 이루어버리면은 그 수가 사주를 전체를 지배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렇게 될 때는 지배하는 경향이 생길 때는 그 조화로움이 문제가 깨지기 때문에 그 조화로움을 외부에서 얻어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남녀 간의 인연이라든가 궁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추론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수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수가 많았을 때 성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많았을 때 매몰지화가 발생한다. 물이 다 흘러오게 되면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전쟁이 우리가 인간 중에서 전쟁이 가장 무섭다라고 말을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하지만은 주변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불도 제일 먼저 나고요. 근데 불이 났다는 의미의 뜻은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렇게 수 있게 합니다만은 하다못해 건물의 골조는 남아 있습니다. 불이 났다는 의미의 뜻도 보면은 나무도 타버리긴 하겠지만은 나무가 있었다 정도 수준은 되고요. 그 다음 여기가 바위였었다, 여기가 흙이었었다, 요런 자갈이다, 요런 느낌처럼은 알 수 있습니다만은 수가 많이 오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처럼 노아의 방주 이런 얘기처럼 인간 세상을 물로 한번 쓸어버리면은 그 지형이 전부 다 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땅속으로 다 묻혀버린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수가 많을 때는 모든 것을 휩쓸어가고 그걸 다 변화시켜서 내가 처음에 있는 모습과는 다르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은 건물이라고 하는 골조도 없어져 버리고 쓰나미 왔을 때 보다시피 그 건물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런 것들도 매몰지화가 발생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매몰지화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 사주에 수가 많다는 사람의 매몰지화는 대표적으로 육친의 인연이겠죠.
내가 재관인식이라고 하는 거, 재와 관과 인과 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오행의 기질, 육친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묻어버리기도 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풍류심이 많다. 그 다음에 역마살과 같다. 풍류심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아까 수의 성격을 설명할 때 교합, 적시어, 흘러내려가고 이런 말들 했지요. 그래서 수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몸의 에너자이저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관심이 많고요. 물은 항상 흘러가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갑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지요. 그래서 물의 기세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활동하는 걸 좋아하고 움직임을 좋아하고 행동하기를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항상 움직인다, 행동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명한 두뇌를 갖는다. 지혜 총명이다. 저는 이제 제가 임수일간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해드렸습니다만은 임수일간들은 머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사주에 수기세가 있는 사람들도 특히 천간에 이미 있으면은 그렇다라고 했었고, 개가 있어도 그런, 개가 하나는 아니고 2개 정도 있으면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가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부 잘한다와는 좀 다르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게 인수와 잘 연관이 된다라든가 문창학당과 연관이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공부까지 잘하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는 공부 잘한다라고까지 확대해서까지는 하긴 합니다만은 근원적으로는 머리가 총명하다. 나쁜 의미로 가게 되면은 잔머리가 있다. 이런 의미도 개교라고 표현을 하지요. 여기 개교 무궁이라는 단어도 밑에 있습니다만은 어떤 이런 의미의 설명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호색 음란한 성품이 강하다, 섹스가 강하다 이런 말들도 수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섹스가 강하다. 이제 제가 전에도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정력과 정욕은 다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정욕보다는 정력 쪽에 좀 가깝다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혁명적, 문란, 변화, 지혜, 총명 이런 것들이 이제 수가 많았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쪽과 이쪽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수가 많을 때는 앞에서 건물이 서 있던 거, 건물이 또 나무가 있던 거, 자갈밭이었던 걸 완벽히 판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혁명적 기질, 문란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아마 성적으로 가게 되겠고요. 변화, 지혜 이런 것들도 이 수가 많았을 때 생기는 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속이 깊어서 알 수 없다. 큰 강물, 조그만 물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강물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다 퍼내보기 전에는. 그러니까 속이 깊다라고 말을 하고요. 비밀도 잘 지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편 입장에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이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조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속이 깊다 보니 자기 의사표현을 뚜렷하게 하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활동성이 강하여 바깥일을 한다. 이런 말도 똑같습니다. 수의 기질은. 그래서 사주의 수일주라든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자분도 사주의 수일주라든가 수가 많으신 분들은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집안일도 좋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집안일보다는 바깥일을 좀 우선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 돈 벌려고 하는 짓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금전적으로 크게 어려움이 없다 싶으시면은 봉사라든가 이런 어떤 적십자 아니면 또 정부에서 지역단체 사회봉사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도 그래서 수일주가 수가 많으신 분들은 꼭 봉사라든가 활동 이런 것들로 우선으로 내 몸의 에너지를 돌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활동성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물이 많은데 물은 가만히 냅두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활동하십시오 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가 없었을 때를 한번 보죠. 수가 없었을 때는 운세가 막힌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운이 막힌다는 의미의 뜻은 운이 내가 부드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충돌하고 부딪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랬었죠. 물이 부드럽게 흘러가 주는 것들이 운의 흐름이라고 보면은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가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막힌다 이런 말이고요. 막힘과 충돌이 자주 발생한다 이런 말도 여기 들어가고 우둔하고 갈등을 잘 느낀다. 이게 아까 뜻이 머리라고 하는 것이 수가 없다 보니 총명한 기질은 좀 약하고
이럴까 저럴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마음이 좀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번민이 많다 이런 말들도 이제 전부 다 이런 머리 쪽에 총명하지 못함, 어떤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 내가 어떤 판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갈등하는 기질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갈등하고 번민이 많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명, 수명이 없다 이런 말이 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우리 몸의 에너지가 온몸 좌우 구석구석까지 잘 돌아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가 있어야, 혈액의 기질이 있어야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제 수분은 뭐 70%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 70%는 젊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몸에 수분이 한 70% 되겠지요. 근데 30대, 40대, 뭐 50대 이렇게 흘러오다 보면은 뭐 수분이 70%가 아니고 5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 55%, 뭐 57%, 뭐 50대 초반 이렇게 흘러가 있지요. 그러니까 몸에 수분이 줄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우리 몸의 세포의 개수가 줄어들었지는 않는데 수분이 줄었다는 의미의 뜻은 세포가 풍선 이렇게 빵빵하게 있다가 바람이 빠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분이 줄으면은 몸에 주름도 많이 생기고요. 피부에 탄력도 없어지지요. 그래서 모든 화장품 선전에서 보면은 촉촉해요, 뭐 수분을 잡아줘요, 뭐 이런 말들을 전부 다 씁니다. 그거는 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우리 몸에 이제 모든 기운들이 활동성 있게 움직입니다라고 하는데 수분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몸에 그 기세가 원활하지 못할 것이고 때로는 이제 관상학적으로 보면 이제 눈에 수분이 없었으면은 눈이 나빠지고 때로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뭐 입가에 막 약간 뭐 거품 같은 거 맡기시는 분들 계시지요. 그런 분들도 수분의 기세가 약해서 입안에 수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 정서가 부족하다 이런 말. 이제 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받아들이는 성향입니다. 받아들여서 그걸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이 수가 그런 어떤 역할들이 감성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수용하고 때로는 어떤 상황에 맞든지 그릇에 맞게 나의 몸을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러다 보니 상황에 맞춰서 감성과 정서를 보여주는데 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기질이 좀 약하다. 그래서 뭐 눈물도 좀 없는 편이고 몸이 건조하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약하고 몸이 건조하다라고 하는 말들도 그런 말들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주에 수가 필요한 사람들은 물이 보이는 곳에 살든지 숫자가 붙은 마을에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때로는 아까 수는 북쪽, 검은색, 짠맛, 그 다음에 겨울, 1과 6이라고 했었죠. 이런 것들을 내가 수가 없다 보니 그런 것들을 가깝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옷을 항상 뭐 검은색이라든가 블랙 계열로 입으시는 것들도 괜찮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융통성이 없어 매사가 막히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수의 기질은 뭐가 하려고 할 때 부드럽게 흘러가야 되고 때로는 부딪히는 점이 있었을 때 그걸 살짝 풀어가야 조화롭게 풀어가야 되는데 수가 없다 보니 그런 기질이 좀 약하다 이런 말들이 융통성이 부족하고 충돌이 많습니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추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단은 얼어 있으면은 결국은 자율신경의 마비다. 이제 수는 결국은 겨울이지요. 그래서 사주에 수가 많은 사람들은 항상 손발이 차고요. 이게 손가락 끝에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세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종마비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또 수는 아까 얘기했죠. 맨날 움직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활동해야 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의 기질 있는 사람들은 행동하고 활동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정말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정말 봉사라도 하면서 운동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수가 재면은 관리를 잘하여라. 물이 흘러가 버리면 다시는 안 온다. 이런 말이겠죠.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목이 재일 때는 옮겨 심으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수가 재물일 때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잘 담아둬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흘러가 버리면 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사주에 토다수한이면은 신장방광결석이다 이런 말도 마찬가지겠죠.
토가 수를 극하고 토가 많은데 수가 차갑게 있으면은 신장 방광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것도 뭐 일반적으로 오행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감안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수가 많으면은 눈물이 많고 수가 없으면은 감정 정서가 부족하고 눈물도 공감력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음식은 회, 수산물, 생선 이런 것들처럼 바다에서 생산되는 뭐 미역, 뭐 해조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부서로 따지면은 뭐 외무, 주류, 뭐 수산물, 양식, 얼음, 냉동업, 유흥업, 무역, 선원, 조선, 이제 조선은 배죠, 목욕탕 이런 것들도 수와 연관지어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의학적으로 따지면은 목은 머리의 두뇌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 기질이고요. 화는 눈의 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안과 좀 어울린다. 토는 위장, 내장, 비장 이런 쪽이기 때문에 토는 내장 부분들, 그래서 내과가 어울리고요. 금은 피부, 관절, 뭐 이런 어떤 외부적으로 보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피부과, 성형외과, 그 다음에 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형외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수는 아무래도 좀 어둠이고 차가움이고 뒤에서 잘 숨어서 하는 것이다 보니 마취과 같은 거, 비뇨기과도 여기에 연관시켜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는 뭐 목은 일본어, 화는 아랍어, 뭐 토는 중국어, 금은 영어, 불어, 뭐 러시아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목 같은 경우는 대체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옮겨 쓰기는 했었는데 저는 목 같은 경우는 뭐 대체로 미국이다. 그래서 영어 이런 느낌의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화는 뭐 일본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뭐 때로는 호주 언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오행의 방향을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지요. 이제 오행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봤습니다. 목화 토금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다 아시는 내용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다시 리와인드 하는 이유는 공부는 끊임없이 반복하고 익혀야 됩니다. 또 시대에 맞게 적응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첨삭한 내용도 좀 있고 너무 짧은 시간에 책에 있는 걸 우선으로 설명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이렇게 보충이 필요해서 조금 더 한번 리와인드 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사주의 영상을 좀 오행에 대해서 추가 설명으로 찍었습니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니 너무 흥청망청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불안합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